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 그것도 9명 전원이 기각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 이런 데가 참사 발생 전에 위험성을 이상민 장관한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 그 다음에 현장 인근에 없던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보고만으로 피해 상황과 규모를 파악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 소방재난본부장, 서울경찰청장의 협력 요청이 없던 상황에 적극적, 구체적 현장 지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위험성을 만약에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협력 요청을 받고 현장 지휘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하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적 책임의 잣대, 이걸 어제 헌법재판소가 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큰 참사나 사고가 났을 때 윗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이 윗선 책임은 법률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별개의 영역이고, 법률적 책임에서 예를 들어서 자, 국내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재난과 사고의 책임자 맨 윗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더 올라가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과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제가 숨은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윗선 책임을 따질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 서너 가지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인용될 것이다. 법률적 책임을 따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당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이 문제를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뭐 6개월 넘었다고 하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과연 용산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번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이 거기에도 좀 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서울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보다는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할 지휘권.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전국적인 재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할 지휘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서에 대한 기동대 요청 여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설령 필요성을 느꼈다 할지라도 지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뭐 지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위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게 된 계기,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구성된 헌법재판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3명,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믿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법률적 책임을 엮어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오판이었다. 아무리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법조인으로서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믿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후폭풍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 법률적 책임과 엮으려는 그런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김기영 민주당 추천이죠. 이미선 문형배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렇다고 해서 탄핵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 논리를 한번 보시죠.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시점이 10월 29일 오후 11시 20분쯤인데 그 메시지만으로 인명피해 규모나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사가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해야 할 심각한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는 신속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12구 참사라는 것을 끝나고 나니까 왜 그런 걸 예측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12구 참사가 생기기 전에 그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 없습니다. 왜? 이게 무슨 뭐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한 골목길에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쓸려서 그것도 그 수많은 인원이 압살을 당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전화로 이태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속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다는 점에 대해서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쎄 정말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그때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을 과연 알았을 거야. 이거는 짐작에 불과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 이런 말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취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손상 의무 이런 걸 위반했다 이런 거거든요. 앞에 맨 처음에 뭐 이게 뭐 위급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 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아니다. 이거는요 10월 29일 뭐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월 29일에 모였던 인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한 1, 2주일 전에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사고가 없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적절하지 않죠. 이때는 이미 사고가 벌어진 다음인데 아이고 지난번에는 뭐 그거보다 2배, 3배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품위 손상이라 그것도 더군다나 법률적 의미의 품위 손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도 경강부회 아니냐. 그 다음에 경찰 소방 인력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 글쎄 이거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거와 위법하다는 건 다릅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었다.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한 것 부적절하죠. 그러나 그거는 부적절 수준에 그쳐야지, 그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다.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거는 저는 팩트라고는 보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왜? 탄핵의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민주당 쪽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했듯이 자기네들 주장대로 일부 품위손상 의무나 성실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치더라도, 물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게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만둬라 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들조차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윗선의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도 미적미적거렸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 직무유기나 뭐 이런 걸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자, 헌재 재판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법률적 책임의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했다,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할 수 없다. 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법률적 책임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진영이 추천한 이 세 사람이 제시한 기준, 이 중에 일부는 경강부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법률적 책임은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다,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거는 법률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 가도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휘를 해야 하는데,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으니까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았지 않습니까?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더라도 재난관리의 주무부처, 그러면 정부의 모든 부처를 다 보면 행정안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률에 규정이 있든 없든.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이거는 본인이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하니까 갑자기 정치적 책임을 들고 나옵니다. 민망하죠. 우선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법률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하고, 잘못된 부분, 우리가 경솔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면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을 묻는데 참담한 실패를 겪고 나서 그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에는 늘 순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그런 책임은 못 물었지만, 그러나 윗선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숨어있는 그 결정문 사이사이에
기준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